저도 이달 말 전에 또 우리 당의 후보도 내야 되고 그러려면 약 보름 남짓 빼기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총체적 국정 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한정권은 180석이 넘는 협치 체제를 어떻게 여하이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성공의 열쇠라고 합니다. 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는 분열됐던 국론 화합과 치유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김동길 단국대 석좌 교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떤 생각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발의를 했다. 또 판결이 내리기 전에 다들 네. 그저 뭐라고 결정이 내리든 다 승복한다. 그걸로 이제 그 후에 일들은 진행돼야 되니까 뭐 큰일을 했다. 네. 왜 그런가 하니 헌법재판소가 소임을 다 했다. 네. 그렇게 보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삼성동에 있는 이제 사저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나는 이제 지금 헌재 결정에 뭐라고 내릴지 모를 때에 네. 박 대통령은 자기 사저를 다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고 네. 거기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어야 옳지 않는가. 아하.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물론 그동안에 뭐 태극기 시위나 이런 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통할 줄 알았지만은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국의 헌법이 살아있다 그건데 그 지금 그 뒤에 그걸 받아가지고 뭐 1,500명의 촛불 시위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승리다. 그 사람들의 승리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의 승리지. 한국의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대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그 원리 원칙대로 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쭉 판결문을 읽어 나가는데 전 국민이 다 긴장했어요. 네. 긴장하고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는 뭐라고 판결이 나도 승복해야 할 사람들의 국민이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에는 재심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결의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국의 법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특정한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네. 그게 다 무슨 촛불 시위한 사람들의 승리다. 그렇게 말하면 이 분열을 막지 못해요. 그 배후에는 촛불 시위는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우리 정당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밑에 뜻이 깔려 있으면요. 그런 뜻을 가지고 국민 대통합이 안 됩니다.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그 촛불 시위뿐 아니라 다 태극기 든 사람에게도 뜻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뜻이다. 그걸 대국적으로 보면은 무슨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게 양쪽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정치가 끼어들었다. 그건 잘못이에요. 정치꾼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있다. 천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보세요. 굉장히 멋있게 나갑니다. 이제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준 대로 이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 현상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준비도 없다. 대통령에 대한 경의와 예우를 다 합시다. 그렇지만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왜 그랬을까? 네. 다 준비하고 뭐 이제는 그렇게 판결이 났다.
인용이다. 그러면 곧 떠나겠습니다. 네. 이런 게 돼 있지 않다는 게 국민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도 존중해야 된다고 보니까 네. 한 나라의 국가 원수였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태극기를 든 국민도 또 촛불을 든 국민도 그 마음의 본질 속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예. 틀림없죠. 예. 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온 분들까지도 승복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다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부로. 그러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갖는 무게는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 준비가 안 돼서 뭐 내일 가거나 모레 가거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한테 이 상황에, 이 엄중한 상황에 국민들한테 직접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떤 생각이시죠? 내가 한마디 하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민을 생각할 때 그가 만일에 제대로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나는 마당에 국민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솔직히 뒤집어 생각할 때 예. 무슨 할 말을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예. 어쩌면 다른 도리가 없어서 아하.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아, 예. 그래서 아마 침묵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러 정치인들이 시대 정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라고 하고, 아까 나온 우리 송금주 의원 같은 경우는 화합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시대 정신 얘기를 합니다. 갈라진 국론 분열 치유, 국민 통합이 과제일 텐데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대 정신은 어떤 겁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건 크게 원리 원칙. 이념은 얘기하지 말자, 색깔 논쟁을 하지 말자 그러지만 이념이라는 것이 정치나 국민 생활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이념을 가지고 현실을 사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성 정치 단체든가 그걸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보내는 건 하나도 없고, 뭐가 잘못됐고 과거에 뭐가 잘못됐지 검찰도 바로 해야 되고 뭐 대통령도 잘해야 되고 그런 말만 하지. 네. 과거에 이 소위 국회를 무대로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뭘 했는가? 그걸 국민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터질 때 맨 처음에 뭐라고 내세웠는 거 아니에요? 여당은 해산하라 그랬어요. 왜?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책임 안 진다. 아, 우린 뭐 진박이 아니라 비박이기 때문에 책임 안 진다. 그런 거 없어요. 정치일에 관여한 사람은 다 책임져야 되고 국회에 있으면서도 이걸 바로잡지 못한 정치인들도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쪽에서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걸 자꾸 되풀이하는 동안은 개혁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자기 반성이 없이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성하는 기회가 있어야지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 나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걸 이제 과연 지도자들, 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해낼 수 있느냐. 네. 내 탓이요. 정말 가톨릭 교회에서 내세웠던 네. 것처럼 내 탓이요. 네. 이런 운동이 선행돼야지 딱 자세를 하고 누구도 잘못되고 누구도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가 1,500만의 그 촛불 시위가 이 국민을 살렸다. 이런 소리 하면 못 써요. 그게 승리다. 무슨 승리의 승리는 촛불 시위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또 무슨 저 태극기 든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승리인 것은 헌법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이 무너졌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면요. 그렇게 정확하게 사례를 들면서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이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헌법의 승리, 법치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다. 그렇죠. 이거를 촛불의 승리다, 뭐 그런 태극기의 소리 하면 못 패배다, 써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르지 말자. 그러죠. 지금 시청자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네. 그 7680님. 정답입니다. 네. 무슨 말을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7070님 네, 보내주셨네요. 7680님 박사님 말씀 옳습니다. 여든 야든 모두 책임입니다. 예, 5968님이 박사님 말씀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문자를. 아니 왜 시청자를 울리십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동안도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서 대통령은 있지만 직무가 정지되어서 권한대행 체제였는데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권한대행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차기 대통령도 뽑고 차기 정부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 60일이 정말 우리한테는 하루가 10년 같은 굉장히 길고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도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나날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 제1당인 이제 여당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당, 2당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1당인 추미애 대표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은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그 잘못된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 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하라 이렇게 황교안 권한 대행한테 촉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나는 하십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는가 하니 네. 뭐 무슨 야당의 대표고 나는 이름도 거론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네. 그런 사람들이 왜 현실을 그렇게 너무 피상적으로 보느냐 말이에요. 지금 뭐 황권한대행이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갈 길이 문제인데 그 얘기를 하는 야당의 대표가 야당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으냐. 국회를 제일 야당이니까 네. 실력이 제일 센데 뭘 한 게 뭐 있는가. 또 그동안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은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회의원 그 세비 줄 필요 없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무슨 야당의 대표가 누가 한마디 할 때 내 잘못은 이런 겁니다. 우리 잘못은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 마치 무슨 고지를 점령한 정치 세력처럼 그렇게 하면요. 국민이 심판해요. 이제 무슨 2달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네. 대통령 선거예요. 그런 당에서 승리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을 얕잡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느 야당의 대표가 또는 뭐 이제 대표하던 사람이 후보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집권하는 건 확실시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국민이 다 돌아서요.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한 자세. 지도자라는 게 겸손해야 지도자지. 오만불선해서 지금 이제 지나가는 얘기 역사를 한 토막 얘기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자기의 집권이 정지됐을 때에 네. 굉장히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눈에. 또 그리고 뭐라도 뭐 헌재에서 뭐 특검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죠. 네. 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죠. 이런 자세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요. 그 한 인간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교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네. 그분이요. 나는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예의를 다 갖추겠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볼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그걸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런 교만 이번에도 아주 두문불출하고 청와대 한방에 그냥 있고 그저 매일 반성만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네. 뭐 무슨 자기 생일에 뭐 축하 뭐가 많이 왔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당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탄핵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셨고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1야당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요. 예. 국민이 요 다음에 봅시다. 선거할 때 그 당이 내세운 사람에게 투표 안 해요. 예. 그렇게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국민이요. 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도 겸손하고 뭐 내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내가 누군데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나와서 무슨 당의 대표가 하더라도요. 얼굴 표정이 좀 더 겸손해야 돼요. 자만에 차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다 된다. 뭐 이건 우리를 위해서다. 그렇게 국민이 느낄 때 당신네 위해서 아니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야. 지금 북의 침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이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야. 네. 그게 국민의 의견이에요. 네. 네, 예. 일단 오늘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이제 대선 전국으로 국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시간은 60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은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세로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지요?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왜 그런가 하니 지금 대세론에 뭐 선두에 선 사람이 뭐 하는 일을 다 봐요. 예?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뭐 저 서당에서 쓰는 말에 뭐 따나온 당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내 거다. 따놓은 당상. 그 따나온 당산이다. 네. 그런 느낌을 줘요. 아하. 그리고 거기 붙는 사람. 또 다음에 그 사람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뜻이 그대로 된 때가 없습니다. 네. 지금요 그 당도요 거기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할 거예요. 네, 네. 또 이쪽은 아주 무인지경 같지만요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 아닌 당 지금은 여당은 벌써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 여당은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 여당은 진짜 없어졌습니다. 저 없는데 여당이 없는데 그 중에 지금 정치에 뭐 국회에 적을 두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않고도 뛰어드는 사람들 네. 뭐 이제 누구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네. 뭐 그런 말이 많잖아요. 네, 네. 이제 선택은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하는데 누차 얘기하지만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예? 입학 시험을 보고도요. 네. 나는 된다. 나는 뭐 이것도 맞고 다 이것도 맞았다. 그런 학생은요 되게 떨어집니다. 왜? 그건 문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민심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인기 투표랄까 뭐 지지율을 조사하니까 아무 애가 1등이다. 그게 늘 1등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봅시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60일 동안 그런데 돌입한다 할 때에는 예.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도 예상하고 어떤 인물이 여기서 나올지 몰라요. 네. 그걸 기대하면서 예. 이제 국민은 무슨 기대 속에 이걸 맞이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정치인들 박사님 앞에 앉혀놓고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4128님이 주셨네요. 예. 그 7168님은요. 누구도 방송에서 함부로 하지 못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판결 나온 직후에 국회 소추위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자 앞에 섰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이게 개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까지 버리면서 탈당을 해서 뭔가 좀 크게 한번 뭘 좀 판을 다시 짜보자고 그러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전 의원의 행보 또 그와 관계되는 연관된다면 아무래도 개헌 얘기가 될 텐데요. 이 문제는 이게 60일밖에 안 남은 대선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종인 씨가 그걸 자기 당을 버리고 네. 나온다 하는 것은 그 당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사람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단 아니겠어요? 1등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 예, 후보는 후보를. 누구든지 이름은 들지 않아도 예. 그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개헌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 예. 킹메이커. 아,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을 자기가 대통령에 나가겠다던가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네. 그걸 다 포기하고 나오는 자세가 국민을 향해서 그래도 나는 좀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을 믿어주시오. 내가 이제 있어서 저쪽에 만일에 한 사람 내놓고 이쪽에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간다고 말만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자유민주주의 없으면 죽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뭉쳐서 한 사람만 내놔야 됩니다. 교육감 이쪽에서 여러 사람 내어서 경기 또는 서울의 교육감이 전부 전교조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 이쪽 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킹메이커 노릇을 하면은 국민의 존경을 받지 않을까. 내가 나가겠다.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 중에 한 사람만 나가세요. 나도 이만한 희생을 하고 나왔습니다. 에? 국회의원직도 버리고 나도 조국에 봉사할 게 있어 나왔는데 네. 이 조건부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 아하. 개헌을 안 하고도 헌법이 지켜지기 위해서 아니 헌법재판소가 아니 현직 대통령을 면직을 시키는데 아니 그만한 헌법이 있으면 되고 그런 상황이면 되는 거지 꼭 무슨 개헌이 절대 필요한 거다 이런 주장만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만 뭉치겠다 하는 것도 기초가 허약한 겁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그런 무슨 개헌 이걸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말이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말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걸 보니까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진영 전체에서 좀 뭔가 후보를 유력한 후보를 내는데 역할을 좀 큰 역할을 할 거다 믿죠. 할 수 있다. 네. 믿죠.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중에 5,000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6283님. 시작은 달면 삼키고로 시작한 문자신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5,000번 문자가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16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바로 관계되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성공한 대통령은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예.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국민의 수준이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왜 정치만 비난할 수 없는 게 예. 우리 수준이 아직도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이 갈려서 싸우더라도 끝나고 이제 화합하는 거 보세요.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손상되면 안 된다. 그래서 큰 이념을 앞에 놓고 다 네. 합칩니다. 아하. 그걸 보면 성숙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지금 질문한 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래도 제대로 된 대통령은 언제 나오는가? 이만한 수준의 국민이 돼야 그 사이에서 나와요. 예. 종래에 그런 뭐 계속 군사정권이니 뭐 전체주의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나와요. 예. 이 김동길 박사님 대통령으로 출마하세요.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농담이고. 예. 7710님이 예. 동길이 형님 대통령 합시다. 이렇게. 그것도 형님이라는 좀 표현을 크고. 쓰셨어요. 예, 조크입니다. 네. 예.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예. 그런데 아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보수 이렇게 표현하는 예, 그 부분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게 참 새로 진영을 짠다 그럴까요? 또는 재건을 한다 그럴까요? 다 무너져 내린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다. 예, 이제 스스로 보수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뭐 좀 자괴감, 열패감, 막 이런 비관적인 감정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편리하니까 이 보수 진영이 네. 이러면은 보수 진영은 패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보수는 재기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하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 나라에. 예. 그런데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자꾸 우리를 보수, 자유의 고지는 놓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만은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보수다. 그러면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는데 네. 그 진보 저쪽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놓고 그 김아무개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나는요 보수가 돼본 적이 없어요. 어허, 예? 예. 나는 진보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렇지만 보수 골동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보수예요. 아. 아주 보수고 또 보수 그다음엔 반동이에요. 이게 정치를 이렇게 해오니까 잘못되는 거죠. 네. 아직은 다 살아야죠. 태극기 들고 나간 사람 다 살아야죠. 왜?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까? 그러면 한편입니다. 거기도 그런 거고요. 네.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말하자면 뭐 종북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예. 종북이라든가 뭐 적화 통일을 원한다든가 뭐 우리가 중국에 붙어야지 미국에 붙어서는 안 된다든가 그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통일될 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딴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뭐 무슨 야 지금 세계 대세를 보니까 중국이 더 세다.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 아주 일간지에 잘 썼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중국을 향해서 말이야. 네. 어느 논설위원이 썼더라고요. 네. 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중국이 우리 마음대로 못해. 일본도 그래. 예? 이 미국도 그래. 우리가 당당한 국민이야. 그걸 자꾸 일깨워주는 지성인들이 많이 나와요. 네. 중국 두렵지 않아. 우리 상대해 나갈게. 당신이 어려우면 당신이 우리를 어렵게 하면 당신이 더 어려울 거야. 그러나 굽히진 않아. 삼전도 뭐 남한산성에 무슨 예? 가서 치욕. 예, 뭐 무슨 그런 나라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어. 네. 아 그런 글을 읽으면요 감동스러워요. 야 이렇게 생각하는 지성인들이 있구나. 절대 굽히지 않는다. 뭐 이런 자존심을 주는 그런 예.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지금 그 병자호란 때 네, 그러게요. 그 삼전도의 치욕 네.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때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럼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어제 그 양상훈 주필의 칼럼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내부적으로 망한 다음에야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국제 정세를 봐도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이게 지난 한 20년간 우리가 싸워온 거 아닌가. 뭐 이른바 진보 정권 10년 동안에도 싸웠고 또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도 싸워서 오늘의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러니 우리가 이 외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힘이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거를 못 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그래요. 예, 어떻게 이 해법을? 그러게요. 그 이제 그쪽을 보면은 네. 그동안 발전된 게 없지 않느냐. 정치인들은 뭐 우리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떠들어도 예. 된 게 없지 않느냐. 예.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국민이 민주주의 성장한 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아, 예? 예. 지금 저 헌법재판소의 저 판결이 그게 국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네. 무슨 뭐 지금 정치권 싸움하고 아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수준에 못 미칩니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 네.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네. 그것을요 국민의 내가 짐작에 70, 80%는 지지합니다. 판결이 잘 됐다. 네. 네. 그걸 보면은 그 사이에도 국민은 성장했지 않냐. 국민은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네. 예? 뭐 병자호란을 겪고야 정신 차린다. 그게 아니라 그걸 겪은 역사들을 감안하면서 이제부터는 좀 더 멋있는 조국을 만들고 세계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조국이 되게 하자. 그런 뜻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라도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자신감도 갖고 좀 자긍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야 돼요. 예. 옳은 말이에요. 그게 두 분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한국의 미래가 떳떳하지. 나는요. 그걸 읽어나가는 네. 그 재판관을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은 멋있는 나라다. 아, 네. 그렇게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지금 조국을 놓고 예?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네. 하는 정서의
두 분의 말에 다 스며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든 잘 돼야 될 나라 아니냐. 네. 그게 국민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거기 입조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 그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